전세 끝. 미친 월세 지옥시대 은퇴 후 주거비가 위험하다. 경기도 의정부에 거주하는 71세 최명수 어르신은 요즘 밤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려다 결국 월세로 들어갔는데 매달 180만 원씩 빠져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집 한 채만 장만하면 편했는데 이제는 매달 월세 걱정까지 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 사기를 피해 월세로 몰리는 사람들 때문에 미친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2024년 124.8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보다 무려 25% 넘게 오른 겁니다. 2022년에 월세 100만 원 주고 살던 집이 지금은 125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매일 장보는 물가처럼 월세도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불안 월세로 몰리는 사람들. 최근 광진구 공인중개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막상 월세 가격을 듣고 다들 놀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61.4%를 넘어섰습니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같은 흐름입니다. 왜 이렇게 월세가 급등할까? 첫째, 전세 사기 공포가 가장 큽니다. 보증금을 떼일까 두려워 전세를 피하고 월세로 몰립니다. 둘째, 아파트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게 됩니다. 최근 전월세 전환율이 7% 넘게 치솟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수익성이 좋아진 겁니다. 실제로 68세 이순남 할머니는 손주 부부가 전세 구하려다 결국 월세로 갔는데 보증금 날릴까봐 그냥 월세 선택했는데 이젠 매달 나가는 월세가 무섭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은 시니어 세대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문제는 시니어 세대도 이 영향권에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자녀를 지원하거나 본인이 집을 줄이고 전세 월세로 옮기려다 이 높은 월세 부담에 다시 막막해집니다. 시니어가 월세 시대에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니 월세보다는 장기 고정주거가 유리합니다. 주택연금, 장기전세, 공공임대 활용을 미리 검토하세요. 자녀와 손주 세대도 함께 안전한 전세계약법을 알아두세요. 계약서 검증,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병원 지하철마트 접근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월세 부담보다는 일상생활 비용을 더 아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적 부담보다 외로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탁구, 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 커뮤니티와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월세로 2030년 사는 것보다 초기 자산 활용해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라지고 월세만 남았다 미친 월세 시대,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경기 구리시에 사는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요즘 손주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손주 부부가 서울 신혼집을 구하다 결국 월세로 들어갔는데 매달 180만 원이나 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한숨을 쉽니다. 우리 땐 그냥 전세 들어가면 됐는데 요즘은 월세로 평생 사는 세상이 됐구먼.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 시대가 저물고 월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24.8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보다 무려 25%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불과 2년 전 월세 100만 원 내던 집이 지금은 125만 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전세가 사라진 3가지 결정적 이유. 첫째는 바로 전세 사기 공포입니다.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날리면서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임대인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은행 이자가 23%인데 월세 수익은 5% 넘게 나옵니다.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는 정부의 보증보험 126% 규제입니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의 한도를 두다 보니 그 초과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이 확산된 겁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서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는 폭등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0%를 돌파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월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이 더 큰 뇌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결국 전세 대신 월세로 밀려나고 월세 가격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 월세가 모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체 주택도 희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도 건설이 거의 멈춰섰습니다. 서울 빌라 인허가 건수가 2년 만에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신혼부부 김씨 부부처럼 행복주택을 노려보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시니어 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할 5가지 대책. 첫째, 은퇴 후 장기주거 안정 전략 세우기. 더 늦기 전에 주택연금, 장기 공공임대, 보증금, 월세 혼합형 등 안정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녀 손주 주거 지원 시 월세 부담 고려하기. 이제는 결혼 출산과 연결된 주거비 지원을 더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 전환 준비 시 수익률과 세금 구조 파악하기. 시니어 세대도 월세 임대 수익을 고민할 때 전환율, 세금노 후 현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내 저렴한 공공임대 행복주택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의료교통생활 편의시설 중심으로 주거지를 다시 설계하기.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 동네 병원 약국 거리, 마트 은행 거리까지 따져서 결정해야 안정적입니다. 월세 폭등의 진짜 해법, 전문가가 말하는 공급 대책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이유.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이정순 할머니는 요즘 손주 부부의 집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겨우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 집을 구했지만 매달 19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젊을 땐 그래도 전세로 시작했는데 애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월세에 허리가 휘네. 이렇게 전세는 줄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짜 해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2가지 근본 대책. 첫째는 공급 활성화, 둘째는 공급 속도 개선입니다. 이 부분을 2명의 전문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서진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체 임대주택의 92%가 민간 개인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막혀 있으니 공급이 딱 멈춰버렸다. 쉽게 말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을 더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 조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보증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은 결국 월세만 늘리는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에 대해선 또 다른 우려도 나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투기만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월세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공급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2번째로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에 10년씩 걸리는 이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집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새로 지어질 집이 언제쯤 나오는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전세 불안, 월세 폭등, 서민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왜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까? 사실 이 문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시니어 세대에도 깊숙이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 자녀 손주의 주거 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집니다. 부모 입장에서 결혼한 자녀에게 1억 2억 지원해줘도 이제는 전세가 아닌 월세라 소득 대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니어 스스로의 노후 주거비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은퇴자금으로 월세 생활을 고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처럼 월세가 급등하면 기대했던 수입과 지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보유주택을 임대하려는 시니어라면 세금 수익률 공급 규제의 변화가 노후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월세 폭등은 단순한 임대시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니어 세대도 이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내 자산과 노후 주거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있어 다행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스스로 거주 가능할까? 자녀의 주거 지원은 어떻게 도와줄까? 임대 수익을 노후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실질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69세 이분희 할머니는 최근 아들 부부의 고충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다 보니 결국 월세를 선택했는데 매달 180만 원이 넘는 주거비의 생활이 팍팍해졌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을 땐 먹고 아끼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다네. 이렇게 월세 부담이 커지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외식, 쇼핑, 문화생활까지 줄어들고 결국은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도 미루고 출산도 꺼리게 됩니다. 집이 있어도 살 돈이 부족하니 아예 가정을 꾸리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주거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 누적된 공급 부족, 임대인의 월세 선호, 보증 규제의 역설까지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서 지금의 월세 대란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무엇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전세 중심의 과거에서 월세 중심의 시대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역시 이 변화를 잘 읽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입장에서 꼭 생각해야 할 점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와 손주의 주거 부담을 도울 방법을 차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노후 주거비와 임대소득 전략을 꼼꼼히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정책 변화가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준비한다면 분명히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안전을 위해 치른 비용이 이제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족쇄가 되었다.